우리가 왜 이렇게 소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사실은 소통은 원래 잘 안 되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충남 시민으로 산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서산에 근무할 때인데 그렇게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내가 언제 되시우 했어요. 되시우 그랬죠. 행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소통해야 되고 특히 공직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청렴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rimero, daremos todas diferentes.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원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행복학이 가장 큰 유행이 되고 있는 학문입니다. 왜 그렇게 행복학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실은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이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소통해야 되고 특히 공직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청렴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잘 아실 겁니다. 스티브 잡스입니다. 우리는 이 스티브 잡스를 소통의 아이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스티브 잡스는 사실은 불통의 아이콘입니다. 직원들하고 늘 다투고 뭔가 집어던지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가족과도 불통이죠. 나중에 심각한 중병에 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소통이라고 하는 관점에 중심을 두게 되고 이후에는 시대와 소통하고 역사와 소통하고 전 세계인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소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소통은 원래 잘 안 되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지금부터 24년 전에 서산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아꼈던 곳이 해미읍성입니다. 태안의 안면도에 있는 할미 하라비 바위를 또 굉장히 사랑해서 자주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근무하고 정부 세종청사에서도 2012년에 1년 동안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충남도민으로서 살았고 충남에 여러 차례 근무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서산에 근무할 때인데 이 되시우라는 말 때문에 그렇게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 이렇게 하니까 충분히 됐죠? 만족하셨죠? 그러면은 그분이 되시우 하고 가셨습니다. 근데 일주일 뒤에 찾아와서 항의를 합니다. 아니 그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을 때 되시우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언제 되시우 했어요. 되시우 그랬죠. 서산에 살 때는 동문시장을 자주 갔습니다. 지역분이 그거 좀 애누리 좀 해주세요, 깎아주세요 말을 하면 되시우, 냅둬요, 개나 줘버리게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험한 말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 말 자체에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안에 흐르는 진심이 무엇인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보통 숫자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주변에 아이들을 찾아봐도 어떤 아이가 집에 오면은 쟤는 몇 동에 사니? 라고 물어봅니다. 103동 삽니다. 그러면은 30평대 아파트 산다고 숫자로 가치를 매깁니다. 네 친구 학교에서 몇 등 하니? 몇 등 합니다. 또는 꼴찌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숫자로 행복을 매깁니다. 행복의 공식을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의 공식은 분수입니다. 욕망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급이 9급, 8급, 7급, 6급 사무관이 되신다고 해서 갑자기 급여가 2배로 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 행복에 있어서 욕망은 늘어나는데 현실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0에 수렴하게 됩니다. 행복이 0이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분모를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모의 숫자를 줄여나가면 분자와 거의 비슷해집니다. 이게 나중에 가까워지면 이 분수가 1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이 우리의 만족값이 되고 행복이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즐거운 시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울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분이 조선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추사가 남겨놓은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대평 두부 과감채 고회부처 아녀손이라고 해서 훌륭한 음식은 두부 오이 생각나물이고 좋은 모임은 부부 아들 딸 손주라고 합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2달 전인가 쓴 글이라고 하시니까 어떤 마음이 깃들여 있는지 금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ust don't try to chase your happiness because the happiness are right here, you know. So even I'm doing this interview, I'm happy, but the people are thinking always, yeah, where is my happiness, or where is like my smile, or whatever, you know. But being your family is our happiness, or doing your job is our happiness. I think we should not chase the happiness. You should always to get happiness where you have, you know that. 이 젊은 선수에게 이 사람의 행복론을 제가 배웁니다. 손흥민 선수 말은 행복을 쫓지 말아라.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찾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파랑새를 쫓아가는 찌르찌르와 밑지르처럼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주변에 있다 하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꼭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렴의 2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그래야 하니까라고 하는 졸렌, 슈드비를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게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검사 생활을 할 동안 법정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하루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화이트 칼라고 충분히 배운 사람이고 내용을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는데 죄를 지은 적이 없다가 아니고 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구형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피고인이 법을 모른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법의 지엄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한서에 나오는 양진이라는 사람은 이 관서의 공자라고 합니다. 이 양진이 형주 자사로 있다가 동네 태수로 인사이동에서 옮아가는데 그 중간에 하루 저녁에 잠을 자게 됩니다. 창읍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자는데 그때 왕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몰래 찾아와서 황금을 양진에게 줍니다. 왜 나한테 이런 황금을 주느냐, 나는 받지 않겠다 하니까 태수님과 저 2사람밖에 없고 아무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양진이 하는 이야기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당신이 아는데 왜 아무도 모른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퇴계가 서울에 살 때 밤나무 가지가 담장 밖으로 넘어왔습니다. 자기 집으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밤이 몇 개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밤을 퇴계가 짚자마자 바로 이웃집 담장으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제가 주로 한강가를 많이 산책을 하는데 한강가를 지나가다 보면은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가을철에 뽕나무에 오디도 열리고 또 앵두도 열리고 살구도 열리고 많이 열립니다. 이상하게 물을 한 통 들고 가면은 물은 벌컥벌컥 마셔도 해갈이 잘 안 되는데 앵두는 한 2알만 따먹어도 해갈이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분들한테는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양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의 이름을 줄여서 에이브라고 하죠. 점원으로 일할 때 6센트를 거스름돈을 잘못 내줘서 6센트를 더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마일을 뛰어가서 거스름돈을 손님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 사람은 어이가 없죠. 링컨에게 하는 말이 아니 겨우 이 정도 돈을 가지고 돌려주러 몇 마일을 뛰어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거를 알까 봐서가 아니고 내 스스로 나한테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우리 공직자는 이렇게 투명한 유리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깨끗한 물이 전체 이렇게 먹빛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도민들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여러분들을 보는 시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월 500만 원의 근로소득은 20억의 정기예금과 같은 효과가 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월 500만 원의 이자를 받으려고 하면은요, 3%대의 정기예금이라고 하면 필요한 정기예금의 원본은 20억 원입니다. 공직자의 평균 급여 소득인 500만 원을 매달 받으시려고 하는 분은 정기예금을 20억을 통장에 놓고 있는 분들입니다. 만약에 부패와 뇌물수수로 이렇게 어디 가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선 20억 원의 정기예금이 완전히 없어지는 셈이 됩니다. 벌금도 나옵니다. 가족이 대부분 파탄이 납니다. 그리고 명예는 말할 것도 없죠. 또 추징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갑자기 장례 분위기가 좀 싸늘해졌습니다. 자, 더 락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티메오 다나우스 도나 페렌테스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요, 바로 이 트로이의 목마 이야기입니다. 암만 트로이를 함락시키려고 해도 함락이 결국은 불가능하죠. 오디세우스가 꾀를 내지 않습니까? 모두 퇴각하는 것처럼 하고 목마를 하나로 선물로 놔두고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마를 끌고 오니까 목마 안에 타고 있던 그리스인들이 뛰어나와서 오디세우스를 비롯한 아킬레우스까지 다 뛰어나와서 결국은 트로이가 함락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티메오라는 말은 두렵다라는 뜻이고 다나우스란 말은 그리스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 속담처럼 선물을 가져오는 그리스 사람을 조심해라 라고 합니다. 공직자인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가져오는 사람을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말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고 생각을 한 말이 있죠. 속담이 아주 비슷한 말입니다. 그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에서 우리는 도끼일까요? 나무꾼일까요? 아니면은 찍히는 나무일까요? 냉정히 말하면 여러분들과 만나는 사람들 중에 공직자를 나무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도끼를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들고 옵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선물을 들고 오실 때 티메오 다나우스 에토나 페렌테스라는 말씀을 그분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부론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중요한 이야기가 양조장 주인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양조장 주인이 자비심을 베풀어서 우리가 와인을 마실 수 있는 게 아니다. 빵을 만들어서 파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지 그 사람의 자비심 때문에 우리가 빵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 각자가 추구하는 셀프 인터레스트가 모여서 커먼웰스라고 하는 우리의 공공복리를 이루게 된다 하는 것이 국보론에 나온 아주 핵심을 관통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하는 공직은 어떨까요, 여러분? 매일 출근해서 만나는 도민, 군민, 시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 그것이 내가 하는 사적인 셀프 인터리스트, 밥벌이, 가족들을 부양하는 일이 바로 공익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일은 이처럼 보람 있고 자긍심을 가지셔도 되는 그런 소명이고 그런 책무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다산 정약용이 유배를 가 있는 동안에 나는 죄인이다. 죄인인 내가 목민을 하고 싶어도 죄를 지어 귀양을 가서 유배를 살고 있으니 목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나마 목민을 해야겠다라고 쓴 책이 목민심서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우리는 공직자로서 일할 기회가 있고 또 여러분처럼 충남도민을 섬길 기회가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구나. 공직자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한 성직을 다하고 계시다 하는 자긍심과 긍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민을 섬기는 청렴한 충청남도 공직자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